바다만 오면 된다고요? 10%는 제가 받고 나머지만요? 오늘은 대리운전 콜이 좀 잡혀야 할 낀데. 이게 뭐고? 경매 업무 보조 알바? 일당 10만 원 교통비 지급. 경매회사에서 은퇴한 내한테는 딱 맞는 알바네. 예. 저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경매 업무 보조 알바요. 네, 경력이 좀 있으세요? 예, 제가 그 경매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했거든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저희가 채권 출심도 하고요. 경매에 넘어온 물건을 싸게 매입을 해서 다시 파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곳 거주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 부산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그럼 부산 지역에 채권 출심 일도 하고 경매 물건 시세 파악 업무 같은 거 그것도 같이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돈은 일당으로 지급될 거고요.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근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요? 네. 이번에 경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채무 불량자인데 경매 취하시키려고 현금으로 채무를 갚기로 했거든요. 금액이 얼만데요? 3천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다만 오면 된다고요? 네네. 그거 오늘 중으로 처리만 해주시면 일당 10만 원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야, 이거 대리운전도 공칠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일을 시키는데요? 주소가 바로 왔네. 부산시 여기서 가깝네.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일을 하긴 하네요. 그래도 좀 의심스러울 텐데. 돈 받으러 오신 분? 네. 맞다네. 여기.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 계좌번호 왔네. 당신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체포합니다. 예? 보이스피싱이요? 네. 아닙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아닙니다. 이야. 네, 그 대출금 상환은 날짜 맞춰서 할게요. 근데 이율을 좀 낮출 수는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율이 너무 높은데. 아니, 다른 저렴한 상품 없나? 보자.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용 등급을 좀 올려야 대출 이율이 낮아집니다. 신용 등급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신용 등급은 돈이 계속 입금되고 출금되는 그 기록이 많이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카드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10%는 고객님 계좌에 넣어두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10%를 제 계좌에 넣으라고요? 네,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시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때 조금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럼 제 계좌에 넣은 돈은요? 한 달 정도 모았다가
그거 다시 빼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체크카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카드를 보내준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이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지? 뭐 일단 내가 손해볼 일은 없는 것 같으니까. 어허, 이상한데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전 일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당신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힘든 상황에서 돈을 좀 벌어보려다가 체포된 우리 정수진 씨, 또 김경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체포됐기 때문에 네.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김경호 씨는 경매정보회사에서 은퇴한 후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중인데요. 어느 날 경매 업무 보조,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고수익 알바라고 생각해 박진영 씨가 일하고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이 업체는 채권 추심, 경매 물건 매입 등을 한다면서 김경호 씨에게 지방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고 김경호 씨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러자 채무불량자의 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른 김경호 씨, 최정수 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요.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안인데요. 정수지 씨는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바꿔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면서 수시로 보내주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10%는 정수진 본인 계좌로 넣고 나머지는 지정한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입출금 기록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들의 지시 그대로 따랐는데요. 약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보통처럼 전달받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례가 두 가지인데요. 최지원 변호사님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경호 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네요. 네, 김경호 씨는 범죄인 줄 모르고 이제 가담을 했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처벌을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2021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무려 1,682억에 이른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이 나란히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이제 검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날로 지금 올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를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김경호 씨 같이 단순 인출책마저도 실형을 피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지금 김경호 씨는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네, 김경호 씨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 사기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조직에 가담이 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기나 사기 방조가 가능합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도 약한 형태의 고의나 순차적 공모의사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사기 방조가 아닌 심지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의도가 없었고요. 더구나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연루가 됐는데 뭐 이런 부분 정상 참작이라든지 반영이 안 됩니까? 네, 사실 김경호 씨의 경우에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입금하면서도 이제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정확하게 인식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정을 충분히 잘 입증을 하면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다만 최근 판결들을 좀 보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김경호 씨는 처벌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우선 이제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보면 이제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통 이제 징역 6개월에서 이제 1년 6월 뭐 그 사이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만약 김경호 씨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범죄에 연루된 사정을 충분히 잘 입증을 해서 사기죄 공동정범이 아니라 이제 방조범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보다 더 감경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따로 이제 합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양형 참작 사유들이 좀 있어서 이를 잘 입증을 한다면 양형 기준상 상당히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만 된다면 무조건 지금 처벌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니면 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결국 이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고의가 전혀 없다, 뭐 전혀 인정될 수 없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사상 무죄를 뭐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좀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야, 눈 뜨고 코베 가는 이 정말 무서운 범죄네요, 보이스피싱이. 자, 그리고 김경호 씨처럼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요즘에는 좀 편하게 일하고 그렇지.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네. 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이제 고액 알바 또 꿀 알바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름으로 광고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에 현혹이 돼가지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는 대학생이나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뭐 이런 젊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거나 경찰에서 뭐 소환 통보가 왔다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꿀 알바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정수진 씨의 경우 또 다른 사례입니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받았는데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했거든요. 이 어떻게 된 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 적금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뭐 이를 대여하는 경우 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수진 씨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금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뭐 이런 혐의로 아마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 접근 매체가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무슨 매체입니까? 뭡니까 이게? 네. 그 전자금융거래법 이제 법률 설명에 따를 때 이제 접근 매체란 그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이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또는 이제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뭐 이용자의 생체 번호나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 모두 접근 매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쉽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함부로 이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면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해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정수진 씨는 실형을 받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정수진 씨의 경우에도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인출책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사기 혐의나 사기 방조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김경호 씨와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뭐 있는 수준입니다. 이야,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 맞아요. 돈을 쏙 빼가는 맞아요.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오늘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요걸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범행, 구체적인 범행 행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해받거나 이제 실수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최근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별도의 계좌 모집책이 있을 정도로 범죄 실현을 위해서 체크카드나 뭐 통장 이런 것들 대량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범죄 조직원들은 뭐 이번 사례들처럼 대출을 해주겠다, 아니면 대출 이율을 뭐 조정해주겠다, 또는 단순한 뭐 고수익 알바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통장이나 뭐 그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겠고요.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뭐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전달해주거나 뭐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직접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요. 전달해주니까. 그럼 왜 또 전달해 줍니까? 자기 같이 그냥. 그것도 답이네요. 아니, 경찰서로 들고 들어가든지. 네. 자,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죄에 연루된 우리 정수진 또 김경호 씨 두 사람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씨, 정수진 씨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서 이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제 본인의 입장을 잘 소명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을 해가지고 감형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 같으니까 부디 이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의심스러운 고액 아르바이트 일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